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6시 2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호입니다. 안녕하세요. 4호입니다. 아니요. 오늘은 제 오래된 지인이자 지금 현업에서 상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상담 선생님을 모셨고 영호님이라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저보다 생년월일이 빠르시기 때문에 영호님이라 부르면 될 것 같고, 그래도 그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근데 어디까지를 뭐 저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오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오픈을 안 하셔도 되고 안녕하세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예. 그쵸. 안녕하세요. 저는 영호입니다. 현업에 상담사로 있고 상담을 이제 뭐 공부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그래도 대략 한 10년, 12년 이 정도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제가 그 오브미를 시작하면서 그 고민되는 것들을 한번 만나서 여쭤보고 했었던, 그때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됐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또 여쭤보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의 컨셉추얼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계시고, 뭐 명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느낌의 어떤 방향의 그런 컨텐츠들을 하려고 한다, 그런 거는 알고 계시니까 제일 아마 두 번째로 모시는 거예요. 그 다른 게스트분이 한 분 계셨고, 그분은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을, 저희 같이 일했었던 그분을 모셨었고, 두 번째로 모셨고, 아마도 완전히 정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좀 종종 제가 모시고 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는, 기본적으로는 그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만나고 아니면 미디어를 보던지 뭐 그런 데서 그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굉장히 딥하게 좀 궁금한, 그래서 저는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아마도 일반인의 어떤 시각으로 보는 거랑 비슷한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할 수도 있고, 일반인들은 그게 되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사원님이 그래도 요 두 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영상 드라마를 이제 또 선택을 해주셨으니까 그걸 한번 설명을, 왜 선택을 또 하셨고. 그 일단 요새 좀 고민이 많다고 저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제가 좀 쉬고 있다 보니까 미디어에서 이제 저 같은 이제 취준이나 좀 인생에 고민이 많은 이런 알고리즘이 좀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애 쪽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좀 본 게 그 지창욱, 김지원 배우님이 나오시는 그 제목이 뭐였죠? 도시남녀의 사랑법을 먼저 보게 되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드라마의 좀 초반에 김지원 님이 약간 좀 내향적이고 뭔가 용기가 없고 좀 자기 자신을 좀 싫어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와서 이제 그 자기 자신을 좀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여행지에 가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여행지에서 만난 지창욱 씨와의 사랑에 빠지는데,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오게 되니까 이게 좀 겁이 나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그 여행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지우고 좀 다시 좀 살아가 보자라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이 되는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는데 저도 이제 면접이나 취준 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좀 안 좋은 부분만 좀 크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내가 뭐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내가 완전히 이제 거짓말을 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도시남녀의 사랑법의 김지원 씨처럼 좀 도망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안나처럼 아예 가면을 쓰고 좀 다른 사람으로서 좀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했지 사실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 공감하면서 조금 더 딥하게 궁금해서 이런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보셨어요? 봤죠. 저기 원래 저기 안 보신다고. 원래 안 봐요. 원래 저는 뭐 로맨틱 코미디, 뭐 그다음 로맨스 이런 드라마 잘 안 보고 그런 거보다는 심리 스릴러. 왜 안 보세요? 근데 뭐 이제 아줌마기도 하고 뭐 그거 남의 연애 별로 설레는 스타일 봤는데. 아니에요. 예전에도 잘 안 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밀의 숲. 아 너무 좋죠. 뭐 그런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심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의 내면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지점 있는 것들 좋아하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엄청 좀 착각이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 이번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네. 전 이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몰랐고 저도 몰랐어요. 네, 김지원 하면 우리가 다 아는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거 후에 쌈마이웨이 쌈마이웨이 다 안 봤지만 네. 태양의 후예 봤다. 네. 그러니까 유명한 뭐 그런 거 보긴 하는데 본래 그런 드라마를 잘 안 보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눠야 되니까 저도 네. 봐야 돼서 몰아보기로 봤죠. 그래서 좀 괜찮으셨는지. 괜찮? 그게 무슨 말이죠? 어떠셨는지. 간략한 처음에는, 소감? 네, 간략한 소감. 간략한 소감. 이 인간이 왜 이럴까? 이 여인 왜 이럴까? 무슨 마음일까? 처음에는 너무 궁금하고 이거를 몰아보기가 아니라 이거를 시간을 내서 다 봐야 되나 할 정도로 그 인물 심리와 마음 상태를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웠으나 드라마적인 편집과 한계로 그리고 제가 이제 몰아보기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생략된 부분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상담하면서도 사실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럼 이런 사람 만나면 나는 어떻게 좀 같이 얘기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봤죠. 재미가 있었냐? 이거는 뭐 재미 뭐 나쁘지 않았다. 거기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은호인가요? 김지원? 이해가 안 되진 않았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보시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저는 반반이었어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어떤 게 이해가 되죠, 근데? 끝까지 안 본 거 아니에요? 아니요,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어떤 게 이해가 안 되냐고. 네. 저는 일단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행위를, 액션을 그렇게까지 하게 되는 그 감정선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으로 산 거잖아요. 한 2달을 그거를. 네. 그리고 거기에서 심지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다른 사람임을 다 각인시켰잖아요. 완전히, 온전히.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에까지 물론 드라마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각인시켜 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이걸 완전히 멀리 해야 되는 그 어떤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게 아예 저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극도의 어떤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려서 그렇게 한 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뭐 올려야 도대체 어떤 그게 돼야 그런 액션까지 나오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왜 그런 선택까지 해야 했을까? 그렇죠. 왜냐면 그게 아시다시피 궁극적으로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근데도 하는 거잖아요. 그 본인도 알 텐데.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 게 저라도 떠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지현 씨처럼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신 이제 막 이름까지는 바꾸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행동이나 이런 거를 아예 모르는 곳에서 좀 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름까지는 바꾸진 않았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돌아와서 그 마지막에 친구들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있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친구들한테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피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과 공감을 좀 했었습니다. 공감이 안 되신다고 저는 진짜 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게 거기에서 뭐를 지웠어. 나는 뭐 안 되라는 말을 지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 2달 동안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도 뛰어들어서 서핑을 하고 뭐 물에 대한 뭐 뭐 두려움을 그런 저기를 지우고 지우고 뭐 드라마지만 만약에 그게 되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안나는 공감을 하시나요? 더 공감이 안 되죠. 안나는. 근데 안나는 제가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 게 이게 그 거짓말을 갈 때까지 하는 수준의 적이니까 돌아오긴 어렵겠구나는 이해가 되죠. 그 상황은. 근데 이제 저는 그 감정과 그 심리 상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무슨 상태와 뭐가 와야 저런 거를 하나? 거짓말은 다 하고 사는데 우리가. 네. 그 우리가 오늘 2개 얘기하는 거죠. 도시남녀의 근데 첫 사랑법이랑 번째 도시남녀의 안나. 사랑법부터 이야기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은호에 대한. 1호님 맞죠? 네. 1호님은 왜 저렇게까지 할까? 왜 그런 선택했을까? 일단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 공감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고. 네. 서우님은 반반인데 그럴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친구들한테는 이걸 내가 이랬다는 사실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 맞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 맞아요. 그냥 이제 저도 뭐 이런 이렇게 내가 상담해서 이런 사람을 이은호 같은 사람을 내 내담자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고 상담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은 상담자인데 이은호 같은 사람이 내담자로 온다고 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보면 이게 왜 이렇게밖에 선택을 하게 된 그 동기랑 그 마음의 뭐랄까 그러니까 동기죠. 그 동기가 뭘까?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이걸 그냥 처음부터 봐야 내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사실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뭐 저기 남자친구? 네. 네. 근데 그것만으로 그게 이유라고 나오죠. 그쵸. 저는 몰아보길 그게 봤는데 납득이 돼요? 다 봤죠. 다 보셨죠. 네. 사우님은. 그 안 좋은 일이 계속 겹쳐요. 맞죠. 그 일만이 아니고 그 전 남자친구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봤는데 합격을 했는데 취소가 그거 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그 표혜진 씨만 붙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표혜진 그래서 윤선아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2개. 네. 그 2개잖아요. 네. 부족하다.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서 저라면. 근데 뭐 이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찾아온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죠. 그리고 상담에 어떤 이 텐션으로 오냐. 나는 내가 이은호인데 윤선아라는 삶을 살았고 나는 이게 문제고 뭔가 이상한 걸 안다. 뭔가 지금 자아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의 굉장히 치료 욕구가 높아서 온 사람은 다르겠죠. 얘기가 술술술 풀리겠죠. 인지하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랬고 뭐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상태로 주변에서 얘 좀 지금 가봐라.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본인은 전혀 나의 어떤 몰라.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인지가 없어. 이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갈 길이 멀죠. 하나하나 정말 아니 일단 본인이 왜 왔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상담에서 예를 들어 상담을 하러 왔다면 본인이 상담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자기가 윤선아라는 삶을 선택했고 살았고. 그거 자체를. 그럼요. 그러니까 내 남자가 얘기해주기 전까지 상담자는 모르죠. 이 사람이 이런 이슈가 있었는지를.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누구나 범죄죠, 범죄. 사칭. 범죄라고 봐요. 근데 뭐 범죄라고 보는구나. 저는 거의 범죄 아니 정말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칭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윤선아라는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그런 거를 했으면 범죄인데 네. 그냥 윤선아라고 자기를 이렇게 속이고 그 사실 그 강원도 맞죠? 양양. 네네네. 거기 있는 사람 누구도 너 민증 까봐라 등본 떼와라 이런 사람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범죄로 보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저라면 그 범죄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이 사람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 마음에 어떤 작용이 있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시종일관 받고 결국에 그 사실 되게 큰일이잖아요.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네. 사실은 이미 뭐 다른 이미 여자랑 그 살림을 차린 거야 뭐야. 아무튼 맞아요. 살림을 차린 거예요. 살림을 차렸죠. 그죠. 맞을 거예요. 그 집이 뭔데요? 그 집이 본인들의 신혼집인가? 맞아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 김지원이 왔을 때 내가 계속 신호를 주지 않았냐. 장거리 연애였어요. 저기 서울과 롱디였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김지원은 좀 아니다. 나는 전혀 느끼지 뭐 이런 이제 그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충격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는 엄청난 상실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준비할 새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었을 텐데 늘 뭔가 사람에게 지루함을 주고 난 그 뭔가 새롭지 않고 오래된 연애에서 주는 익숙함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되게 이제 뭔가 지루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 게 예를 들어 그 이은호가 그게 되게 싫었고 컴플렉스야. 근데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까운 타인인데 그 사람이 그 지점을 가지고 이제 너 그런 것 때문에 나는 뭐 너랑 결혼 못하겠다 헤어지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사실화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나의 이런 답답함 지루함 때문에 나를 좀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 라고 이제 저변에 은근하게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그런 바람피고 자신을 버리는 그런 행동이 그 두려움을 확실하게 자극시키고 이제 명확하게 이게 너의 문제다라고 낙인 찍게 되는 거인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정도의 이제 그런 일이 또 이제 발생을 한 다음에 또 그 갈 데가 없잖아요. 취업이 또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핸드폰 버리고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그 정도의 어떤 큰 상실감, 동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자체는 어떤 되게 큰 뭐 뭔가 그런 어떤 굉장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가 더 합리적이에요? 근데 여기 이런 주제를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논리냐 비논리냐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모든 사실 상담자마다 입장 다를 것 같은데 저는 내담자를 보는 시선이나 그런 입장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면 충분히 이 사람한테는 그럴 만한 동기와 이유가 있고 그걸 알아차리는 거 일단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게 본인이 좀 수용이 되는지 어떤 사건과 행동이 선행이 있었고 그게 나의 마음에 어떤 기제로 이런 선택을 했고 그게 분명히 그 사람한테 장점이 된 부분도 있고 단점이 된 부분도 있어요. 이은호라는 사람이 윤선아라는 삶을 살게 된 게 장점은 어쨌든 그러니까 적응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드라마 보면서. 그리고 근데 뭐 이제 또 다른 양면은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좀 괜찮았을까? 본인한테도 진짜 이제 상처를 회복하고 그니까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됐을까? 아마 근데 다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사람 입장에선 그 당시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같이 상담자하고 따져보긴 해야죠. 근데 그게 실제로 되게 근본적인 어떤 뭔가 어쨌든 남으로서의 그 인척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어떤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회복의 일환으로 진짜로 작용이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진짜로? 뭔가 어쨌든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정말 좀 그러니까 그 낫는 것도 착각이지 않냐는 거죠. 좀 난 것 같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나. 그 느낌이 정말 나은 거예요? 뭐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 거 같아서 그게 진짜 저게 괜찮나? 괜찮아졌나?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선아라는 삶을 살면서 괜찮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삶을 살았던 과정과 그 이후에 다시 이은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과정이 치유의 과정이지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랐잖아요. 본인이 윤선아라는 삶을 2달 동안 사는 동안에는 뭐 그냥 행복하게 살았죠. 여태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으로. 우리가 누구나 그런 말 있잖아요. 페르소나라고 살면서 다 자기가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쓰는 가면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은호도 아주 내면 깊은 데에는 그 자기 열등감을 이제 뒤집어 엎어서 되게 발랄하고 쾌활하고 막 유연하고 막 능수능란한 그런 진짜 윤선아 같은 삶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되게 살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죠. 근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2달 동안은 그 뒤에 숨어서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본 거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데로 가야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당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양양을 선택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 자체로 치유냐 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치유나 상처 회복이 되진 않았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이은호로 돌아와서 그 남자분 다시 만나면서 그 이름 까먹었다. 지창욱. 그 극중 이름 까먹었는데 박재원. 박재원 씨를 다시 만나고 막 굉장히 이제 지루하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되게 뭔가 그런 게 뭐 이게 약간 딴기로 했는데 작가가 의도한 건지 뭐 드라마적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했을 때 나 사실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살았고 나 사실은 이은호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생각에는 그게 되는데 이은호라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계속 부딪혀서 들어오잖아요. 박재원이라는 사람이 들어오죠. 엄청 직선적으로 그리고 맞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되게 강렬한 감정선을 가지고 확 막 밀어붙이잖아요. 그 사람은 엄청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모르긴 몰라도 이은호는 뭐
이제 뭐 이렇게 진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굉장히 회피적이고 불안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 오히려 강렬하게 다가올수록 그거를 이제 밀어내야 자기가 안전해지는 걸 느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솎아내고 해야만 드디어 비로소 결말적으로 그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이은호로 그쵸? 살고 박재원도 한바탕 물러서서 맞아요. 이은호의 속도와 그 맞죠. 과정들을 존중해주면서 다시 이제 진짜 맞아요.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모든 과정이 음. 그냥 치유의 과정이고 단순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것만으로 이걸 뭐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기는 어렵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썩 막 이렇게 이게 한 4년 됐죠. 근데 3년 좀 됐을 거예요. 좀 됐죠. 네.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나올 법한 또 그런 약간의 사회적인 그런 게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어떤 연애에 대한 이야기든 그 20, 30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서 충분히 나올 법한, 왜냐면 거기 되게 그 좀 민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이야기 나눌 법한 커플들이 나오잖아요. 한 명은 또 상징적으로 새 커플이 나오니까. 저기에서 나오니까 뭐 사실 그 저기 뭐야 그 남자분 이름을 모르겠어가지고 그 저기 김민석 말고 그 오래된 그 네, 첫사랑 말고 첫사람 말고 체육교사. 네 음. 체육교사 그 여자분 말고 그 상대 남자 네네네. 는 정말 저는 현실에 있기 어려운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는 근데 그 오래된 거기에 또 여자분이 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만 알바만. 하고 살아도 이게 좋은데 근데 남자분은 또 이해를 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저기고 결국에는 끝났죠. 끝나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끝날 줄 몰랐거든요. 그냥 헤어지고 끝내고 단체 사진 찍고 끝난 근데 그건 요약본이어가지고 뭔가 있어요? 뒤에 네. 이제 다시 맞나요? 그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아니 그 뒤에는 또 몰아보기만 본 사람들을 저거 위해. 아니에요? 네. 그 저기 그 누구야? 불꽃 남자 민호. 내 커플이네. 연예인이랑 맞네, 맞네. 그게 마지막 아니에요? 몰아보기로 몰아보기로 보셨죠? 봤죠. 근데 아마 그 뭐지? 사이사이에? 그 김민석 그 커플은 아마 좀 더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다시 잘 보시도록. 근데 사실 그 커플이 제일 현실에 많이 제일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그냥 20대 30대 초반 음, 뭐 이런 사람들의 고민을 아주 생생하게 녹여내는 커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체육교사 커플도 사실 왕왕 있을 것 같고 그런 남자는 없을지언정 그런 남자는 그 두 사람은 되게 다르잖아요. 완전 여자는 다르죠. 엄청 뭔가 가볍고 막 이렇게 되게 육체적인 관계를 그쵸. 뭔가 선호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그렇게 겉으로 음. 많이 드러나는 사람일수록 속이 굉장히 여린 그런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리고 되게 다른 느낌이고 뭐 여자가 저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커플도 되게 왕왕 많다. 근데 그러면 그 결국에는 이 만약에 이제 이은호라는 어떤 그런 가상의 인물이 인지를 만약에 못하고 있으면 이걸 약간 어떻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탈한 길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나요? 왜냐면은 이게 또 아니 너 지금 이거 문제 있는 거야라고 아주 다이렉트로 꽂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게 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은 이런 가정을 해보고 이제 상담이라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목적이 분명하고 일상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뭐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내용이 모든 상담자의 의견을 대변하기도 사실 그쵸, 어렵고 그쵸. 상담자로서 저마다 추구하는 상담 방향이나 이론도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는 저만의 이렇게 답을 생각하고 왔는데 미로님은 상담자는 아니지만 네. 친구가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만약에 이런 어떤 그 동기가 됐다라는 그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럼 사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하는 타입이에요. 알고 있으면, 그걸 알고 있으면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왜냐면 그때는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이 겪은 어떤 일이나 상황의 무게가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무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왜냐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관계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되게 가벼워, 뭐 무거워, 이런 판단 자체를 빼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쨌든 그게 자기한테는 엄청난 무게, 그거를 겪은 거고, 내가 보기에 가볍든 무겁든, 그렇다 보니까는 그거는 본인이 어쨌든 뭔가 본인만의 해결책을 찾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원래도 T이지만 저는 거기에는 이성적으로 내줄 수 있는 해결책이 없고 그렇게 끌어갈 수 있는 루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을 주는 편이고, 만약에 모르면 물어는 보죠. 무슨 일이 있었냐부터 저는 물어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이 만약에 나오면 또 시간을 저기를 하겠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서 막 되게 이렇게 잘 연락을 주고받고 하던 가까운 사이의 친구도 뭐 한 2, 3년 그냥 외국을 갔다 온 친구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갔다 와서 본인이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이야기할 때까지 아무도 몰랐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랬던 저기도 있어서, 저는 상담자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약간 모르겠어가지고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전혀 감이 안 와서. 그냥 시간을 준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저거면. 그 애초에 질문이 뭐였죠? 만약에 네. 이런 가상인물이 와서 아,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뭐 잘못된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올 수 있잖아요, 내 남자가. 그죠. 그러면 상담자도 당연히 그 상황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뭐 할 거 아니에요? 뭐든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인지를 하게끔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든. 그러니까 전제는 사실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상담에 와서 못해.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상담에 왜 왔을까?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본인이 누가 뭔가 보냈어? 그러면은 타의에 의해서 왔어요. 너무나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게, 타인이 그 피해를 입은 일종의 그런 피해를 입어서 야 너 진짜 상담 좀 가봐라 이래서 온 건지. 그거에 정말 따라도 달라요? 그럼요. 근데 일단 여튼 자의가 아니라 타의인데 왔어. 이거는 대단히 그래도 자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한가? 아니 그러니까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까? 라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누가 가라고 해도 죽어도 안 가는 사람이 그쵸. 있고, 뭔가 내키진 않고 내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청소년부터 성인? 그러니까 주로는 지금 상담 대상은 대학생이지만 대학에 있으면 뭐 강사분도 상담하게 되고 교직원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20대 이상의 성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상담을 하는데
근데 보면 뭐 찾아오는 이유가 이렇게 저마다 다양하죠.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거든 본인이 원해서 왔으면 사실 당연히 다 얘기를 할 것이고 누가 보내서 왔는데 그러면 왜 와야 되는 것 같은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를 물어보다 보면 뭐 이것저것 내담자가 소스를 본인이 줘요. 혹시 이것 때문인가? 뭐 아니면 제가 최근에 뭐 전혀 모르겠다고 하면 그럼 최근에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되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뭔가 내 마음에 남아서 나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뭐 저랑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어떤 순간이나 상황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도 이제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 시점에 왔을까? 다른 시점이 아니고 뭘 알고 싶을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더라도 그러면 어쨌든 상담에 오셨는데 사설 상담이라는 가정하에 1시간에 뭐 10만 원, 15만 원 주시고 지금 저하고 50분 동안 이야기 하실 건데 이 시간이 아깝지 않으려면 무슨 얘기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냐?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럼 상대적으로 인지를 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성인은 그런 경우가 높죠. 자기에 대한 어쨌든 이제 인지 능력도 상태고 특히 대학생 내담자들은 준비가 이제 많이 되어 있죠. 날 좀 알고 싶고 내가 좀 도움 받고 싶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상담이 뭔가 문제 있고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많이 오시거든요. 꼭 그리고 저는 문제가 뭘까? 문제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려움 지금 진짜 뭐 예를 들어 나 남편이랑 막 남편이 외도해 이런 뭐 정말 상황적인 명명백백한 이슈가 있어.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내 삶이 좀 뭔가 되게 안 풀려. 자꾸 같은 뭐 비슷한 지점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모르겠어. 이런 경우도 오고 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은호라는 사람은 본인을 약간 본인 스스로 본인을 좀 싫어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 성격이나 그런 거를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서 다른 어떤 동경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저기를 이제 바라보고서 한 건데 이런 마음 뭔가 뭐 저런 동경하는 그거를 좀 살아보고 싶다 뭔가 저랬으면 좋겠다 이거 자체가 뭔가 되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은호 그 캐릭터도 사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윤선아라는 사람을 난 또 이름도 왜 윤선아는 뭘까?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다양한 상상력을 막 자극하잖아요, 우리를. 왜? 그치 그게 누군지. 뭐지? 막 약간 이러면서. 맞아.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 지금 윤선아라는 삶은 분명히 이제 대상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뜬금없으니까. 그러면 이 가까운 사람 중에 뭔가 지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노출이 돼서 혹은 엄청난 영감을 줘서 저런 삶 괜찮은데? 저런 삶 살아보고 싶은데? 엄청난 영향력 주는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맞았기도 했고 뭐죠? 또 그딴 길로 샌다. 질문 뭐였죠? 그냥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였죠.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부분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쵸. 굉장히 제너럴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액팅을 하냐 안 하는데 이유는 액팅을 해서 양양까지 가버린 거고 나도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이게 상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평생 내가 못 본 장면에는 뭐 맨날 이렇게 약간 주눅 들고 이런 스타일인가? 그래요? 약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건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갑자기 맨날 이렇게 조용하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막 머리 염색하고 옷 그렇게 맞아요. 입는다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트리거가 뭘까를 저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 얘기를 한 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살았을 때 잘 기능하면 내 삶은 좀 괜찮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안 되고 이제 이따가 뭐 우리가 안나를 얘기를 할 텐데 안 되면 그렇게 이제
범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네. 아니 네. 근데 된다 안 된다가 어. 그러면 뭐 동경하는 A라는 나는 뭐 지드래곤처럼 살고 싶어 예를 들어. 네. 근데 지드래곤처럼 저기를 해봤는데 됐어 먹히네. 그게 된다라는 저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내가 따라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나는 나로서 살아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된다 안 된다? 그 된다 안 된다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동전의 양면이라고 따지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긍정의 작용을 이제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사람 동경하는 저기로 그거를 따라가서 쫓는 삶을 사는 거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건지 아니면 해봤더니 아니네 이거 깨달아서 나로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거 자체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지. 사실은 뭐 그 후자가 더 가까울 것 같고 제 의견으로는 그럴 것 같고 살아보니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은 진짜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약간 이제 뭔가 지금 심리적으로 왜곡돼 있거나 진짜 자아가 되게 취약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삶을 살죠. 내가 지드래곤이 아닌데도 지드래곤인 것처럼. 그랬을 때 또 다른 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계속 그렇게 그냥 네, 하는 거. 그쵸. 그거는 이제 뭔가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자아가 없는 거죠. 뭐 된다 안 된다 쪽보다는 그런 뭔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거는 이렇게 현실 검증 능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고 내가 무슨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며 이 행동과 어떤 말이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잘 있고 지드래곤으로 살고 싶어서 하는 거면은 괜찮은데 현실 지각 능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지드래곤이 아닌데도 그쵸. 그런 막 삶을 산다?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그냥 그 동경하는 사람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꼭 나를 안 그렇게 내 자아 됐고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계속 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게 만족스러워.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약간 안나 아닌가? 만족스러웠다라고 볼 수... 아니죠. 그 좀 다르긴 하죠. 다르거든요. 저는 그거를 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거를 따라하는 내가 괜찮고 그게 나의 어떤 착각일 수 있겠지만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내 삶이 꽤 괜찮아.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나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엄청 성공한 기업가를 이제 롤 모델로 삼고 나도 내 거를 차려서 하고 싶은데 나 저 사람처럼 해야지 그래, 저기. 하는 정도가 있고 근데 그게 그래서 현실 지각 능력을 얘기한 건데 전혀 그게 아님에도 예를 들어 사업을 할 자본도 뭐도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예를 들어 나는 뭐 일론 머스크가 될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많이 아픈 사람이죠. 이해가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현실 검증 능력. 아니 왜냐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이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가면을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회에 나오면 어느 정도는. 그리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 자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헷갈릴 수는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와서 저는 그 일하는 시간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는 사람이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냐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요 그냥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숫자로만 따져도 8시간 빼면요 그게 우리가 보통 뭐 한두 시에 잔다라고 치더라도 제가 계산해봤더니 진짜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근데 그럼 그동안은 가면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건데 하루에 가면을 쓰는 시간이 더 길어요. 길어 이게. 근데 그게 꼭 동경을 하는 어떤 그런 적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는 그냥 그 사회적인 어떤 나의 그게 괜찮고 집에 돌아오면 막 이렇게 좀 더 본 모습이 드러나지만 별로인 거야 자기가. 근데 사회에 나가서 나는 가면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은호처럼 대단하게 무슨 정반대로 막 뭐 윤선아처럼 사는 이런 거 외에도 그냥 되게 좀 다른 모습으로 어느 정도는 나의 이 본 모습을 좀 밀어놓고 그런 저기로 사는 그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본 모습을 드러내놓고 살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다 문제가 있거나 다 아프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삶이 그 모습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괜찮고 주변에 피해를 안 미치면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내가 뭔가 되게 공허함 뭐 그리고 진실한 인간관계 맺기 어렵죠. 가면이 어느 순간에 누가 벗기려고 뭐 하지 이렇게, 않아도 벗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 본인도 뭔가 이 관계 안에서 딱 이렇게 붙는 그런 느낌이 없죠. 왜냐면 뭔가 이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상대를 누군가는 알아가려고 계속 문을 할 두드리게 텐데. 되면 이 사람은 혼란스럽죠. 이게 내게 아니니까 어디까지를 내가 쓴 가면으로 살아야 되고 어디는 또 나의 모습으로. 근데 보통 이제 어떤 가면을 쓴다는 건 사실은 가면은 뭔가를 숨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각자도 다 역할 있지 않아요? 저도 뭐 집에서 뭐 친구들하고 내가 일부러 하진 있죠, 않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모습과 행동 패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면은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숨기고 괜찮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나한테 스스로 부여를 하는 건데 이제 그게 깨어지고 그러니까 가면 뒤에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을 때의 그 두려움. 예를 들어 이은호를 그냥 치자면 나의 원래 모습을 보여주면 박재원 씨가 날 떠날 것 같으니까 난 그냥 윤선아로 남아야 되고 이은호로 보여주기는 죽어도 싫은 거죠. 왜냐면 난 이은호인 상태에서 내가 굉장히 믿고 신뢰했던 남자친구한테 버림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진짜 엄청 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어찌됐건 가면을 쓰는 건 더 좋은 삶, 괜찮은 삶도 있겠으나 사실 이제 정말 뭔가 병리적으로 가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나한테 미치는 결과나 영향 그거가 주는 두려움 그게 훨씬 크다고 봐야죠.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생명을 위협하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를 이제 그 사람이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내가 이만큼 나의 취약하고 두려운 게 이런 거구나 를 아는 게 중요하지 막 가면을 뭘 쓰고 가면을 벗고 뭐 이런 거보다는 내가 가면을 쓸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의 이유를 아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이런 내 남자는 없었어요? 많죠. 많아요. 근데 이은호 같이 뭐 윤선아 그런 이거는 그냥 액팅이고 띄어져 나오는 그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다 있죠. 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그쵸. 뭐 예를 들어 대학에서 진로, 취업, 뭐 이성 문제, 돈 문제 이런 걸로 와도 그거는 어떤 이 사람의 핵심 두려움을 건드리는 현상적인 일이지 그거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그 문제 때문에 이제 자기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어쨌든 내가 서울대 못 간 거에 대해서 말해도 되나 학교 서울대 못 간 거에 대해서 누구는 진짜 이게 죽도록 너무 힘든 일인데 누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문제들이 결국엔 다 자기 자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많은 행동 패턴, 그거 방식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의 핵심 두려움과 문제가 드러나는 상황이지 이거 자체가 문제다 이거보다는 좀 같은 영향이 있다. 어쨌든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사원님은? 나도 너무 우리만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원님. 그래도 저기 그 뭐 다른 거는 좀 그냥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됐는데 그 조금 전에 이은호 같이 완전 그 회피형 이런 인간한테 박재원은 어쨌든 그 완전 직진적인 성향으로 다가와서 이은호가 조금 더 멀리 했던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원래 약간의 그런 회피형한테는 약간 직진 성향의 사람이 더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인 관계에서? 연인 관계이던지 아니면 친구 관계이던지. 왜냐면은 요새 또 MBTI 성향이나 아니면 뭐 이 완전 반대 성향이 오히려 더 잘 맞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어서 근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그런 성향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했어요. 원래 좀 내향적이고 회피인 사람한테는 직진 성향인 사람이 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되게 섬세한 줄다리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MBTI 진짜 이제 해석 많이 하지만 네. 이제 보면 사실 학생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하루에도 막 최소 5명은 그 해석을 해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너무 막 알아. 왜냐면 자기 지금 거기 꽂혀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맞아요. MBTI 검사가 친밀성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수많은 그 어떤 성격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중에 극히 일부이고 그 검사는 자기를 잘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본인 보고식,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검사잖아요. MBTI는 본인이 선호하는 경향성에 따라 내 성격을 유형을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나한테 익숙하고 좋은 거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게 내 자체가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 여튼 뭐 MBTI는 그런데 그 어떤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좋다. 이게 맞다. 이거를 딱 이렇게 확 이렇게 짝을 맺듯이 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수월할까요? 근데 뭐 그건 제 의견 중에 하나였어요. 그 사람이 맞지 않다라기보다 이 이은호의 두려움을 엄청 자극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보면서 막 혈안이 돼서 막 내가 지금 너무 사랑하고 막 우리는 막 되게 뜨거웠고 좋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처음에는 저는 박재원 씨 마음이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됐죠. 아니 진짜 저 여자 왜 그래? 왜? 아니 그거 말 한마디 하는 게 아니 그리고 핸드폰은 왜 없는 거야? 이러면서 맞아. 핸드폰 왜 안 사냐고. 핸드폰만 있으면 다 해결될 일이잖아. 이게 몇 부다까지 안 간다고요. 그런데 아마 어쨌든 나름의 그러니까 적응적인 방식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본인이 자기를 지킬 방식으로 윤선한 삶으로 2달 동안 살면서 아마 느꼈으니까 이제 도망갔을 것 같아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저돌적인 다가옴이 이 사람을 막 몰아세우고 진짜 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야 막 하는 상황이잖아요. 자꾸 물어보고 막 다가오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스럽잖아 이 사람. 그 웃기잖아. 웃긴다고 하긴 그렇지만 그게 되게 수치스러운 일이잖아. 나 사실 이은호란 사람인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없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상태는. 그래서 이 직선적으로 다가오는 게 뭐 잘 맞다 이렇게보다는 어려웠을 것 같고 이은호가 소화하기에는. 그리고 뭐 있죠. 뭐 예를 들어 우유부단하거나 내향적인 사람이 그런 직선적인 사람이 왔을 때 막 나하고 완전 반대니까 더 편안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관계 형성 잘 될 수도 있지만 뭐 어렵지 않을까. 어느 쪽이든 한쪽이 너무 세면 그 한쪽은 먹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 다
그래서 나는 잘 맞다? 아니다? 이런 거보다는 이게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잘 맞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이은호는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됐잖아요. 진짜 자기로 살아갈 용기를 박재원 씨한테 얻었잖아요. 박재원 씨도 한 발 물러섰고 그거는 박재원 씨가 한 발 물러섰고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어떤 좀 뭐라 계산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어떤 그거의 힘이 드라마지만 만약에 현실에 그런 커플이 존재한다. 그러면 사랑 아니었고 우정? 저는 깨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정이면 많이 우정이면 어렵죠. 저는 회피형에게 그렇게 직선적으로 달려드는 게 그 사람에겐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를 결혼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진짜로 왜냐면은 회피형들은 확실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자기의 어떤 그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거가 약간 되게 배려 없고 무례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침범 당한 느낌 네. 있죠. 내 경계를 이제 부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고 회피라는 게 좋다 안 좋다라고 보긴 되게 어려워요. 어쨌든 자신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운 게 되게 많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많으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걸 피할 수밖에 없고 특히 관계 안에서 이은호는 엄청난 이렇게 불안정함, 회피 이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인데 나를 이제 막 보호해서 지금 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알을 막 내가 안 깨고 막 저기서 망치로 막 사정없이 두들기면은 침범당하고 공격당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거는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섬세하게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뭐 그쵸. 당연히 근데 이제 상반되는 뭐 MBTI를 예를 들자면 상반되는 유형이 잘 맞을 수밖에 없는 건 서로의 취약하고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 뭐 어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뭐 강렬한 사람들은 답답하고 미련하고 뭔가 이 사람이 되게 짙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회피형들은 왜 저렇게 사람이 좀 공격적이지? 왜 저렇게 나를 가만히 두지 않지? 네, 그런 사람을 느낄 수 있죠. 왜 처음 박재원도 그러잖아요. 그 윤선아였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그건 아주 못된 사람. 그래서 또 한번 돌아서는 어떤 그치. 그런 저기가 반지 있었던 버리고. 왜냐면은 못 받아들인 이거를 다가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설명을 하든 왜 말을 못해? 뭐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빨리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준비도 안 심지어는 굉장히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거의 수치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조차 어려운데 그걸 계속 그냥 그랬으면 됐잖아 얘기했으면 됐잖아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렇게 들킨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주민등록증 봐가지고 알잖아요. 그게 양쪽이 아주 미칠 노릇이지. 그게 그 상황이라는 게 드라마로서 짜여진 그치. 적이지만 진짜로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진짜 풀릴 수 있는 저건가? 아닐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예쁘니까 가능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보호 장치가 너무 그치, 많았기 너무 그게 때문에 많으니까 과연 김지원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통했을까? 통했을까? 난 안 됐다고 봅니다. 저도 그거는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도 드라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이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이 인터뷰가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뭐 얘긴데. 왜냐면 슬슬 얘기해야 안나로 저기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냥 그쵸? 사실 드라마를 머리 식히려고 보고 막 그런 추리극이나 심리극이 아니면 흐름을 놓쳤다가 언제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그런 드라마들은 그냥 되게 시간을 이제 날리는 대로 많이 쓰잖아요. 그쵸.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해서. 근데 뭔가 이제 어쨌든 이걸 보면서 뭐 이게 드라마적인 연출 뭐 배우가 누구 이런 걸 떠나서 뭔가 이런 사람 내가 또 만날 수도 있겠다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할 지점이 있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점에서 또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저도 뭐 음. 나쁘지 않았어요. 어. 저는 뭐 그런 저도 잘 안 보는데 그런 아 로맨틱 안 코미디 안 보죠. 보세요? 네, 전 완전 스릴러. 네. 아 맞아 완전 완전 스릴러. 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거 이런 너무 것만 좋아했어. 이제 저기에서 보는데 네. 간만에 어째 좀 답답했어요. 보면서. 조금 아니 답답하고. 몰아보기로 보면서 답답하니까 나도 그랬지만 조금 답답하고 저런 사람이 만약에 내 동생이거나 이러면 어우 막 좀 힘들겠는데 막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기본적으로 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나. 네, 엄청나게 많이 관심-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왜 답답하지도 그러지? 않지. 뭐 이런 좀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저는 완전 로맨스 파여가지고 어. 약간 요런 좀 사랑의 형태나 이런 걸 좀 많이 보면서 감동을 받는 파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내가 아니어도 이 사람은 그대로 날 사랑해줄 수 있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요 드라마를. 네. 혹시 지금 뭐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지금의 내가 어, 내가 아니어도 괜찮냐? 나를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해봤고 아니, 지금 현재 연인한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5천만 원을 갑자기 빌려달라고 하고 또 극단적으로 가네요. 잠수를 탄다. 또.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니? 약간 이런 어. 식으로 좀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제 저는 완전히 F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불완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 자신이. 왜냐면 인간은 다. 그죠. 인간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갑자기 막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또 떠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게 본인에 대한 고민과 그런 거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둘 다인 것 둘 같아요. 다다. 뭔가 좀 계속 확인 받고 싶잖아요. 이거 왜? 저만 그런가요? 전 아니거든요. 어떤 거를 확인 받고 싶어요? 왜냐면은 5천만 원 내가 튀어 괜찮겠냐고 안 괜찮지. 괜찮겠나 그게 괜찮은 데가 있나요? 그래도 그냥 그런 걸 좀 확인 받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미안한데 그렇게 해서 괜찮다 아무런 진심 없이 또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괜찮다 뭐 그러면 안 에이, 되잖아. 그러면 안 또. 되죠. 그러니까 또 그거 안 되잖아. 진짜 괜찮아야 되잖아. 쉽지가 그냥 않아. 재미로 한 거죠. 이런 드라마를 또 보니까 거짓말 재미가 아닌 것 같은데. 재미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 선정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저도 괜찮아. 저는 별 기대가 없었는데 왜 안나가 너무 세가지고 네. 안나는 원래 진즉 봤었던 적이었어서 이건 뭐지 이랬는데 괜찮았어가지고 맞아. 조금만 쉬었다가